아름다운 마무리.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법정.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새의 달력을 보니 지나온 한 해가 묵은 세월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소모해 버렸는지 새삼스레 묻는다. 그러다가 문득 내 남은 세월의 잔고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가령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 모르는 무뎌진 감성, 저녁 노을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일상 등 이런 현상이 곧 죽음의 한 걸음씩 다가섬이다. 저물어가는 이 가을, 한 친지로부터 반가운 사연을 받았다. 지난 여름 20년 가까이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 언제라도 혼자일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그 공간의 이름을 도솔함이라고 했단다. 도솔은 도솔천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지족천,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고 살면 그 자리가 곧 최상의 안락한 세계라는 뜻이다. 온갖 얽힘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훨훨 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도솔함의 존재의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가정의 의무나 사회의 역할을 다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은 세월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차피 인간사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홀로 남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듯이 언젠가는 혼자서 먼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엄연한 삶의 길이고 덧없는 인생사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져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이나 다름없이 생활의 도구인 물건에 얽매이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의 인생은 추하다. 어떤 물질이나 관계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오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이 말을 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는가? 디오게네스의 이 말을 나는 요즘 화두처럼 곰곰이 되뇌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결승점만이 아니라 출발점도 저만치 보인다. 물난리 속에서 올 여름에도 물난리다. 지역의 편차는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이 땅에 물난리가 났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관계 당국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논의하지만 수해는 항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대명사인 산천, 곧 산과 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근본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은 원천적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해와 달이 그렇고 지구가 그렇다. 산맥의 흐름과 산자락과 강줄기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주에 유장한 호흡과도 같다. 자연의 이와 같은 호흡과 체질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길을 내고 둑을 쌓으면서 눈앞의 경제성만을 내세워 직선을 고집한다. 길을 내고 집을 짓기 위해 산자락을 직선으로 깎아내린 그 절개지의 결과가 산사태를 불러오고 물난리를 가중시킨다. 강물의 흐름도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흘러야 유속을 억제할 수 있는데 강바닥의 돌까지 있는 대로 걷어내고 직선으로 강둑을 쌓기 때문에 강물은 성난 물결을 이루면서 닥치는 대로 허물고 집어 삼킨다. 오래전에 한 노스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가끔 되살아난다. 무슨 비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이 땅에 일각수가 나타나 온 국토를 유린할 거라고 했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여기고 말았는데 요즘에 와서 그 일각수 이야기가 문득문득 떠오른다. 뿔이 하나인 그 일각수란 게 요즘 말로 하자면 포크레인일 것이다. 그 일각수라는 중장비 덕에 개발이 촉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이 일각수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이 얼마나 많이 멍들고 손상되었는지 너무나 자명하다. 삽이나 괭이 같은 손 연장이라면 자연은 오늘처럼 황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계가 능률 면에서는 문명의 이기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연에게는 커다란 흉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일각수 때문에 이 땅이 그 원형을 잃을 만큼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지 방방곡곡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제야 개울물이 줄어 극심한 수해 현장을 두 군데 가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수많은 이웃들이 땀을 흘리면서 복구를 돕는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지닌 따뜻한 세상을 이루고 있구나 싶었다. 복구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일각수가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다. 허물기도 하면서 한편 다시 복구를 하는 것이 문명의 연장인가 싶었다. 일각수 자체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기계다. 거기 사람의 생각과 손이 작용해서 파괴도 하고 복구도 한다.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해 원주민인
이로커이 인디언 연맹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주에는 우리를 다른 생명체들과 이어주는 기운이 있다. 우리 모두는 대지의 자식들이다. 우리가 지진과 홍수 등 온갖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것은 사람들이 어머니인 대지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존중할 때만이 당신들은 성장할 수 있다. 이 대지는 인간 생존의 터전이며 우리 다음에 올 여행자들을 위해 더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머니 대지의 물과 공기, 흙, 나무, 숲, 식물, 동물들을 보살피라. 자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고 버려서는 안 된다.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대지를 보살필 때 대지도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요즘 고랭지에서는 가는 곳마다 감자꽃이 한창이다. 드넓은 밭에 가득가득 피어있는 단일 작물의 꽃은 이런 고랭지 아니면 보기 드문 볼만한 풍경이다. 감자꽃은 보랏빛과 흰빛 두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노란 꽃술을 머금고 있는 흰꽃이 돋보인다. 또 여기저기 대파가 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며칠 걸러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작물이 버젓이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른다. 우리는 곡식이나 채소를 통해서 조석으로 농약을 떠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식중독으로 가끔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사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만한 음식물은 지극히 드물다. 자신이 손수 가꾸는 채소류를 빼고는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직접 먹을 것과 상품 가치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내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채소라면 누가 그토록 독한 농약을 뿌려 대겠는가. 그러나 농사 짓는 일도 수익만 따질 게 아니라 인간 형성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그 농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이 형성되어 간다면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해치울 수 없다. 이것은 농사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인간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높은 긍지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지구인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가면서 월드컵에 열기를 쏟아붓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축구공 한 개의 향방에 그토록 열광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솟아오르는 것일까? 내게는 이것이 올 여름의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열기가 바른 길로 선용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잘못 악용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 곳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결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군중 심리에 부추겨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청 앞 광장에선가 청소부 아저씨가 하셨다는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만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냐? 모든 걸 다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만나는 대상마다 그가 곧 내 복받이고 선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 그곳에 그가 있어 내게 친절을 일깨우고 따뜻한 배려를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릇만큼. 올해는 봄이 더디다. 이곳 산중은 엊그제가 춘분인데도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아 잔뜩 움츠린 채 봄 기운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꽃바람이 올라오면 얼음이 풀리고 새싹들이 돋아날 것이다.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바뀔 것들은 바뀔 것이다. 사람들도 그때를 알고 변할 수 있어야 한다.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한다면 거기에는 삶의 생기가 스며들 수 없다. 계절이 바뀌면 달력만 넘길 게 아니라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마련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구정불변. 똑같은 되풀이는 삶을 지겹게 만든다.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벽에 걸어두었던 족자를 떼어내고 빈 벽으로 비워둔다. 그 빈 공간에 그림 없는 그림을 그린다. 그 자리에 무엇을 걸어둘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넉넉하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운치를 누리고자 해서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0년대에 미국을 돌아보고 새로운 공화국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병을 진단한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한다. 어째서 그들은 번영 속에서도 그토록 불안을 느끼는가? 우리가 지난날 어렵게 살아온 시절에는 남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기가 죽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활이 대체로 고만고만해지면서는 약간의 차이만 나도 눈에 불을 켠다. 그래서 물질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이따금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토크빌은 말하기를 프랑스에서는 자살률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자살보다도 광증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심하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루던 그 시절에는 비록 물질로는 궁핍했지만 인간의 도리와 정신의 평온은 잃지 않았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하면 다들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모든 생명이 새 움을 틔우는 이 화창한 봄날에 어째서 멀쩡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도중하차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전도된 가치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삶이 너무 아깝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부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부는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차지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안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채운다. 그리고 그 그릇에 차면 넘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이 봄에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들꽃을 옮겨 심다. 오늘 아침 뒷곁에서 개망초를 꺾어다가 오지 항아리에 꽂았더니 볼만하다. 아니, 볼만하다가 아니라 볼수록 아주 곱다. 개망초는 산자락이나 밭도둑 어디서나 마주치는 흔한 꽃이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꽃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스치고 지나면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가까이서 두고 보니 아주 사랑스러운 꽃이다. 꽃이 흰 빛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눈에 띌 듯 말 듯한 연한 보랏빛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화병보다도 오지 항아리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걸 찰떡궁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나 지천으로 피어있기 때문에 개망초의 아름다움을 미처 몰랐는데 잘 어울리는 그릇을 만나자 꽃은 가려진 자신의 속들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다. 이 일이 오늘 하루 명상의 실마리가 되었다. 장마철에 가끔씩 날이 들면 장화를 신고 대지팡이를 끌며 숲길을 어슬렁거렸다. 7월의 들꽃 중에서는 나리가 가장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꽃잎이 가늘고 여린 하늘말라리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들꽃은 그 꽃이 저절로 자라는 그 장소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꽃만 달랑 서 있다면 무슨 아름다움이겠는가. 덤불 속에 섞여서 피어 있을 때 그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이 막힘없이 드러난다. 이런 자연의 조화를 잘 알면서도 엊그제 나는 하늘말라리를 몇 그루 내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였다. 부엌 들창문을 열면 요즘 원추리가 무리지어 꽃대를 들어 올리고 있다. 그 곁에 하늘말라리를 심었다. 잘 어울린다. 부엌일을 하면서도 눈길은 연방 하늘말라리 쪽으로 간다. 이따금 고추잠자리가 그 여린 곳에 잠깐 머물기도 한다. 하늘말라리가 지고 나면 뒤를 이어 원추리가 피어날 것이다.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생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희귀한 들꽃도 구경하고 꽃나무, 모종도 구할 수 있다. 7, 8월이면 다리 건너에 산수국의 군락지가 있어 다른 데서는 보기 드문 산수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오두막 묵정밭에 전나무,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복숭아나무, 모랑과 함께 마가목을 연화문구로 심었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열매도 일품이지만 산에서는 겨울철에 마가목을 다려 차로 마신다. 그런데 풀 베는 일꾼이 화목에는 무지해서 죄다 베어버리고 단 한 그루만 겨우 남겨두었다. 미리 일러 두었는데도 그랬다.
파리 길상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서 가는 길가의 가로수가 마감옥인데 가을이면 눈이 시리도록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뜰가에 회나무가 한 그루 무성하게 가지를 펼치고 있다. 10여 년 전 양재동 나무시장에서 어린 묘목을 사다 심었었다. 모진 추위를 어렵게 견뎌내더니 올해 처음으로 가지 끝에 꽃망울이 부풀어 올랐다. 회나무가 어릴 때 나는 차를 마시고 나서 우려낸 잎을 회나무에 주면서 나하고 잘 지내자며 그를 쓰다듬으면서 달래주었었다. 이제 그 보답으로 꽃을 피우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식물은 들인 공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졌다. 사람인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와 꽃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여름 당신의 곁에서는 어떤 꽃과 나무들이 당신의 가슴에 말을 걸고 있는가? 인디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 지난 연말 남아시아의 지진 해일로 인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희생되었다. 일찍이 없었던 끔찍한 재난이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보면서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에 대한 예고 같아서 불길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 지구는 무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지구는 지금 크게 앓고 있다. 그 위에 서식하는 물것들이 이 지구에게 너무도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과로 그 지구를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된다. 현대 문명은 석유에 기반을 둔 허약한 문명이다. 지구에 구멍을 뚫어 끝없이 퍼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 지구를 더럽히면서 지구의 체온을 높이고 있다. 이래서 지구가 앓게 된 것이다. 이 지구를 어머니로 여긴 미 대륙의 원주민, 이른바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가 지구의 재난 앞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0년 인디언 부족회의에서는 미국에게 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들어있다.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존중할 때만이 그대들은 성장할 수 있다. 어머니 대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우리는 기도드린다. 대지는 인간 생존의 원천이다. 이 다음에 올 여행자들을 위해 이 대지를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과 공기와 흙과 나무와 숲, 식물과 동물들을 보호하라. 한정된 자원을 함부로 쓰고 버려서는 안 된다.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정령은 우리에게 이 대지를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라고 맡긴 것이다. 우리가 대지를 보살필 때 대지 또한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서로 다른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드린다. 이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체로키족의 부르는 천둥은 말한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이 대지를 잘못되어 왔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다. 대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로 몸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한 인디언 지도자 토마스 바냐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물질적인 추구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로 늘어만 가는 전쟁, 폭력, 인간이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 그리고 정신적인 추구에 있다. 50년 전 한 늙은 인디언이 말했다. 여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남자들이 이 세상에다 어질러 놓은 것을 정리하고 치울 사람은 여자들 뿐이라고 그 노인은 말했다. 무성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정화는 개개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11월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달로 불렀다. 평원의 들짐승들의 자취가 뜸해지고 나무에서 잎이 떨어져 내린다. 지상에 무성했던 것들이 수그러든다. 그렇지만 모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한동안 비웠다가 때가 되면 다시 채워질 것들이다. 11월이 내 둘레에서는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달이다. 첫 서리가 내린 아침 젓갈색 닭이를 내놓았는데 며칠을 두고 써보아도 정이 가지 않는다. 쓰임새도 좋고 모양도 그만한데 웬일인지 그릇에 마음이 붙지 않는다. 이 일을 두고 생각하니 인간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오랜 세월 오며 가며 지내도 정이 가지 않고 떨떠름한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사귀지 않았는데도 서로 마음의 길이 이어져 믿고 따르는 사이도 있다. 한때는 맹목적인 열기에 들떠 결점도 장점으로 착각하기 일쑤지만 그 열기가 가시고 나면 밝은 눈으로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세월이 눈을 뜨게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보다 나무와 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산에서 살면 동물보다 식물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그 속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직하고 진실한 덕과 시원한 그늘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잘 안다. 결코 어기는 일이 없다. 오두막들가에 소나무가 네 그루 정정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중 한 나무에 전에 없이 솔방울이 많이 매달렸다. 웬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몇 해 전 폭설로 한쪽 가지가 꺾여 나간 바람에 맞은 쪽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나무는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뒤를 잇도록 씨앗이 담긴 솔방울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걸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들보다 나무 쪽이 훨씬 지혜롭다. 이 산중에서 함께 사는 인연으로 단단한 물풀의 나무로 받침대를 해주었다. 내가 곁에서 거들 테니 걱정 말고 잘 지내라고 일러주었다. 그 소나무는 가지에 보름달을 올려 한밤중에 나를 불러내었다. 이래서 산에서 사는 나는 사람보다도 나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고대 인도의 위대한 왕 아쇼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5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치유력이 있는 양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 왕은 그것을 5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우리나라 기후로는 입동 무렵이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잠에 들기 시작하는 이때가 거름을 주기에도 알맞은 때다.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어느 날 길상사에서 보살님 한 분이 나하고 마주치자 불쑥 스님이 가진 염주 하나 주세요 라고 했다. 이틀 뒤 다시 나올 일이 있으니 그때 갖다 드리겠다고 했다. 이틀 뒤 염주를 전했다. 그때 그 일이 며칠을 두고 내 마음을 풋풋하게 했다. 평소 나는 염주나 단주를 몸에 지니지 않는다. 불당 곁에 두고 예불 끝에 염주를 굴리며 염송을 하거나 침상머리에 두고 잠들기 전에 잠시 굴리며 무심을 익힐 뿐이다. 요즘에 와서 느끼는 바인데 누구로부터 받는 일보다도 누구에겐가 주는 일이 훨씬 더 좋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주는 일보다 받는 일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인색이다. 그리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빚이고 짐이다. 세상살이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마련인데 주고받음의 균형을 잃으면 조화로운 삶이 아니다. 주고받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말 한마디, 몸짓 한번, 정다운 눈길로도 주고받는다.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되고 차디찬 마음이 차디차게 전달된다. 마지못해 주는 것은 나누는 일이 아니다. 마지못해 하는 그 마음이 맞은편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덕이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울림에 의해서 자라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 같다.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일몰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일몰 앞에서 삶의 대차대조표가 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때는 이미 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다가 간 자취를 미리 넘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자신으로서는 볼 수 없다. 평소 자신과 관계를 이루었던 이웃들의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나는 요즘에 이르러 받는 일보다도 주는 일이 더 즐겁다. 이 세상에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던 그 탐욕과 인색을 훌훌 털어내고 싶다. 한동안 내가 맡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새 주인에게 죄다 돌려드리고 싶다. 누구든지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놓은 것들을 내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두루두루 챙겨가기 바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본래 무일물, 이것이 출세간의 청백가풍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무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